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박지은입니다. 오늘은 80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안중근 의사가 순직 전 작성한 유묵 한정이 115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가로 41cm, 길이 135cm, 비단에 적힌 선명한 8글자, 장탄일성 선조 일본. 길게 한숨을 쉬며 일본을 조문한다는 뜻으로 일본의 멸망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농축적으로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지 80해 지났지만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던 선조의 흔적들은 여전히 고국을 밟지 못한 채 잊히고 지워지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5명의 생전 목소리와 모습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복원한 독립운동가 5명은 김구, 김규식, 신익회, 이시영, 조소왕 선생으로 독립기념관이 소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기념 서명포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생전의 음성과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념관과 일부 지역 5개 광복판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충남의대의 신설을 위한 범도민 서명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도와 의대 신설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립 100만 설명 돌파 기념행사와 토론회를 열고 열악한 의료 현실과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진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충남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충남 지역 의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1.5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에 크게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5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채 대전시 복명동에서 지족동까지 5km가량 승용차를 몰다 택시기사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3% 만취 상태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청호에 내려졌던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보령호는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문의와 회남수역 유해 남조류가 밀리리터당 10,000세포를 2주 연속 초과해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령호 취수탑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네, 광복 80년 만에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6분의 유해 봉안식이 열렸습니다. 그중에는 태안 출신으로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끈 문양목 지사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오늘은 광복절 특집으로 뉴스브리핑 대신 생생 인터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임혜완 문양목 기념사업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양목 독립지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양목 지사님은 1869년 6월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 동학 혁명운동에 참여해서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셨다가 관군에게 체포돼서 어떤 중간에 이제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고향 잠깐 들렸다가 인천으로 밀항을 하거든요. 인천에 밀항을 해서 거기서 부두 노동자로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분이 한학을 좀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문 교사로 또 몇 년 하다가 뜻하는 바가 이제 있어서 이제 신문물도 좀 받아들이고 할 겸해서 1905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민을 가요. 거기서 이제 한 2년간 정도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거기서 박용만 선생이나 안창호, 이승만 선생을 만나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특이한 점은
그 박용만 선생이나 이승만 선생 같은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학을 갔다면 이분은 노동자로 간 것이 특이해요. 그래서 장인환이나 전용훈 이 사람들도 노동자로 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동자로 가서 이분이 문필가 또 원론인 교육자로서 예. 미주 한인 사회를 이끌었고요. 한 60여 편의 어떤 애국시와 뭐 학교 설립 등 민족 교육에 진짜로 힘쓰신 그런 생각자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난 네. 13일에 그 문양목 지사의 유해가 태안 생가를 거쳐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기까지 이 전 과정을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분의 유해를 봉안하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사단법인 의원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를 설립해요. 그래서 설립해서 쭉 5년간 준비해오다가 이제 12일, 즉 전날 유해봉안 전야대 때 대대적인 환영식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 의장대, 군악대, 성악가들을 초청해서 문양목 지사의 그 120년 만에 이제 구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분을 또 환영하는 태안 군민 모두가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일에 이제 13일에는 이제 태안 군민이 이제 차 3대를 전전해서 서울 국립현충원에 그 추모제를 지내고 돌아오면서 태안의 중심역을 지날 때 그 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가게 문 열고 막 뛰쳐나와서 박수치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면 몽산 사당에 잠깐 유해가 들렸어요. 거기서 또 간단하게 추모제를 지내는데 거기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오셔서 환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5시 40분쯤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을 하셨습니다. 태안 국민 이날은 하여튼 이틀 동안 벅찬 하루였어요. 아주 좋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군요. 이 문양목 지사는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 동학농민 운동에 참여해서 태안 지역에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이제 1905년에 하와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좀 이어가셨는데요. 이 미주 한인 사회에는 좀 어떤 영향을 남기신 건가요? 그렇게 1905년도에 이제 하와이로 건너가서 그 사탕수수 노동자 일하다가 1년 뒤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옮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대동보국회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동공부라는 신문도 발행을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1908년쯤에는 그 유명한 스티븐스 친일 외교관 있잖아요. 예. 이 스티븐스를 우리 이제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저격을 해요. 그래서 이 전명훈 장인환 의사를 구명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석방운동을 하고 모금운동을 펼쳐요. 그러다가 이제 1910년쯤에는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 2개의 단체를 통합해서 대한인 국민회를 만들고 2대 북미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또 이 60여 편의 애국시와 논설을 남기고 한글 학교까지 세우셨다는데요. 이 한학자라서 남기신 이 한시가 좀 많다는데 한시 일부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한시인가 모르겠지만 1911년 대한인 국민의 기관지에 신한민보에 발표된 조선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조선혼. 예. 이 시를 발표할 때 동포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켰고요. 민족혼을 불어넣는 그런 시인데 한번 앞부분만 낭송을 해볼게요. 예. 단군이 나실 때 탄생한 조선이요. 기자가 건너온 후 장성한 조선이라. 조선아, 네 아무리 나를 버리려 한들 뼈끝마다 감겨있는 깊은 정을 소마의 버리랴. 이거를 이렇게 발표해요. 그러니까 두고온 그 구국 산하의 정을 뼈끝마다 새긴 그 선생의 민족 정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시를 남기시면서 이 민족혼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양목 지사가 1940년 미국에서 서거하신 뒤에 이 80여 년 만에 구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이 봉안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매년 11월 17일이 순국선언의 날에 그 문양목 선생 추모제를 24년째 지내고 있어요. 네. 1995년 그 정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이후로 2016년 태안신문사 특별 취재로 태안신문사와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수연 이사가 있어요.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2016년도에 건너가서 유해봉안을 해야 한다는 기사를 태안신문에 발표를 해요. 그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때마침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성일중 의원과
태안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그 유해봉안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언급이 시작되어서 2019년 추모사에서 성일종 의원이 문양목 선생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시겠다고 정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 문양목 선생 기념사업회를 발족해서 유해봉안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 기고, 회원 모집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2024년도 2월인가 언제 행안부, 국가보훈부, 기획자정부 3개 부처의 승인을 거쳐서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모금 운동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성과 그리고 참여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지역에서도 좀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서요. 어떤 예, 분들이 예. 좀 참여를 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가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떤 농촌에 혼자 사는 그 독거노인들을 치워주고 쓰레기를 치워줘요. 치워주다 보면 그 쓰레기를 분류하잖아요. 예. 분류해서 고철이나 빈병 이런 것을 모아서 우리 그 기금으로 낸 분도 있고 네. 성금으로 또 어떤 58년 개띠 모임인데 그런 말 해도 되나 모르지만 그 개띠 모임에서도 동창회에서 어디 야유회를 안 가고 그 돈을 우리 성금으로 낸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지역에서도 이 네. 본인의 뭐 이런 개인적인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금을 모금을 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그렇다면 이번 귀환이 지역사회와 후손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걸로 보고 계세요? 이번 네. 기회를 이번에 이게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은 그 한 명 국가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예. 우리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은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않은 분들도 많고 한데 국가가 나서서 끝까지 그렇게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우대해주고 대우해주면서 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것을 좀 더 인식이 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해는 네. 이제 고향 땅에 모셨지만 뭐 여전히 남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가 복원이나 기념각 건립 같은 이런 과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예, 앞으로 지금 보면은 생가지 터도 정확히 발굴되지 않았거든요. 그 발굴 장소를 몰라요. 그 근처라는 것만 알지. 네. 그래서 범군민 차원으로 좀 더 성금을 더 모아서 흉상도 건립하고 또 생가지도 정확히 찾아내고 해서 또 그 기념관도 건립해서 그 후손들한테 우리 그 태안 군민들한테 어떤 그분의 독립정신을 더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흉상도 건립하고 예. 또 기념관도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기념사업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혜환 문양목 기념사업회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부터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머나먼 이국 땅에 잠들어 계셨던 독립운동가 6분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해외 독립운동가 유해 봉환 사업의 성과 의미, 임재근 대전 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저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현충원에 묻힌 이야기 저자 3명 중에 1명 임재근입니다. 네, 먼저 유해가 봉환된 6분의 독립운동가 어떤 분이실까요? 앞선 그 생생 인터뷰에서 소개됐던 재미 항일 그 독립운동가였던 이제 문양목 지사를 비롯해서요. 미국 내 3.1운동가 독립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임창모 지사, 그리고 광복군에서 활약했던 김기주, 김재은, 한흥구 지사, 그리고 일본 유학 중에 비밀 결사했던 열혈회를 조직했다가 일경에 체포돼서 옥교를 치렀던 김덕윤 지사까지 총 6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좀 파악한 해외에 그 안장된
지정된 독립유공자 묘소 얼마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17개국에 걸쳐서요 총 370여 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까지 그 6분까지 합치면 예. 155기가 이제 봉환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도 남은 그 묘소는 한 215기 정도인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묘소들을 발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꾸준히 좀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해 봉환의 의미, 우리가 왜 이분들을 기억하고 다시 고국으로 모셔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보죠. 지금 올해가 이제 해방된 지 80년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국으로 갔던 이유는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러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하러 갔다가 독립운동 하시던 분도 계시고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그 외국에서 이제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는 독립된 이후에도 이제 외국에 남아 계셨던 분도 계신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계신데 그분이 바랬던 독립된 조국으로 이제 모셔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좀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꿈, 그분들의 이제 바람을 이제 후대가 이제 그 달성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17개국에 네. 이 절반이 넘는 그 유해가 아직도 여전히 묻혀 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그 부분을 발굴하고 기억하는 부분에 좀 더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도 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죠. 안중근 의사 하면 우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데 그렇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이제 척살했잖아요. 그 대가로 이제 다음해인 10년 3월 26일 날 저 멀리 이제 여순 감옥에서 옥살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일제 감옥에서도 옥살을 하게 되면 가족들한테 유해를 이제 그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안중근 의사의 이제 묘소가 이제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까봐 그 여순 감옥에 공동묘지에 그냥 안매장하고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묻힌지 알 수가 없었죠. 네. 여순 감옥에 그 공동묘지가 3군데가 있어요. 네. 근데 막 그것을 막 발굴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는 도시화되면서 결국은 사라졌고 한 군데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려고 사실 남과 북이 함께 노력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좀 찾지 못했는데 사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려고 노력했던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효창공원에 그분의 유해를 꼭 찾아서 모시겠다 이런 좀 감효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우리가 꼭 찾아서 우리 이제 조국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도 여전히 못 찾았고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좀 고국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주목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지금 뭐 한 2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아직 모셔야 될 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지 않을까. 저도 이제 모셔오고 나서 이제 알게 된 분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이번에 모셨던 그 문양목 지사는 우리 지역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5분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작년에 유일하게 모셨던 분이 이미륵 선생인데 네. 독일에서 이제 모셔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충원을 이제 그 연구하고 해설하는 저 입장에서도 앞으로 모셔야 될 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있다라는 현실이 그러면 일반 국민들도 좀 많이 이제 모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죠. 그렇군요. 우리가 또 다시 숙제로 아는 부분이기도 좀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충원에 모셔진 분들 중에서는 좀 어떤 분들 주목하고 계세요? 너무나 많죠. 그냥 5천여 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현충원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독립운동가 이제 뭐니 해도 홍범도 지사죠. 이제 대한 독립군제 총사령관으로 알려졌고 그 카자흐스탄에서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되면서 또 많이 알려졌고요. 또 그 지근거리 이제 최진동 장군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범 김구 선생은 효창공원에 계시지만 그분의 어머니 광락원 지사 그리고 백범 김구의 아들 김인 지사 또
전 지사의 동생이었던 김신 지사도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 3.1 그 만세운동이 촉발이 됐던 이제 33위 민족 대표 중에서 유일하게 최성목 목사가 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등 정말 저도 그 현충원을 들여다보면 아, 이런 분이 여기 계셨나 할 정도로 몰랐던 분들이 꽤 좀 많이 있어서 저도 계속 이야기를 좀 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해봉안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또 좀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첫 시작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초기에는 이제 국가가 이것을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1976년경 이제 국가 주도에 이제 유해 봉안 사업이 좀 진행됐었죠. 네.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해방 80년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에서야 모신 분들 계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근데 국립묘지가 이런 독립유공자들을 모실 공간이 없어요. 네, 부족하다고. 예, 사실 독립유공자 무역이 꽉 차서 만장이 돼서 더 이상 모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모신 6분도요. 의사상자 묘역 옆에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특별 묘역을 이제 조성하면서 간신히 모실 수 있었는데 처음에 국립묘지를 좀 모실 때 좀 충분히 그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좀 국립묘지를 설계했었으면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방이 되었는데 바로 분단이 되었잖아요. 아직도 이제 분단 상태고요. 근데 이 분단된 조국에서 이분들에게 당신의 국적은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렇게 강요하는 꼴이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립묘지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들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양목 지사는 고향이 태안이니까 네. 고향 인근에 있는 고향 땅에 오셨다 할 수 있겠지만 홍범도 지사 같은 경우는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고향을 국적을 북으로 할지 남으로 할지 뭐 그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유족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외교로서 그분을 모셔올 때 국적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홍범도 장군은 그 해방된 조국에 가고 싶었던 거지 분단된 조국에 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해방 80년을 맞지만 분단 80년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광복절인데요. 이 가족과 함께 네. 때로는 광복의 의미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네. 좀 현충원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왜 기억해야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의미 짚어볼까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현충원을 가보면요. 그 독립운동가들의 얼과 넋이 여기저기에 좀 있거든요. 현충문의 글씨가 이게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 안중근 채로 좀 쓰여져 있는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또 이름 없이 이제 싸웠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묘소에 간다라면 좀 숙연한 마음이 있을 거고요. 또다시 우리가 외세에서 이제 국권을 이제 피탈당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지긋이 뭐 무언의 좀 이런 메시지들을 해주지 않을까. 광복절, 예, 그 해방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대전 현충원 꼭 한번 좀 다녀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이제 현충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좀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직접 그런 교육들도 좀 운영하고 계신다 그래서 네네. 이번 기회에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그 현충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운동사의 어떤 현장들을 좀 함께 하고자 하면 뭐 저를 비롯해서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조금 이제 해설을 좀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일이 다 해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3명의 저자들이 그 이제 생각해낸 게 이것을 네. 이제 글로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매체에 이제 기고를 했던 것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 이 대전 현충원에 묻힌 이야기예요. 3명이서 1년 동안 이제 엮어낸 책인데 사실 지금 책을 낸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이 책을 좀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 현장에서 좀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라면 뭐 그분들이 스스로 좀 발굴해서 주변 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독립운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속편을 좀 담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여기서 조금 공개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듣고 내가 좀 이번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분 계신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책을 쓸 때 이후에 이제 안장되신 분들도 계시죠. 사실 네. 문양목 지사를 비롯해서 이번 세 분의 이야기들도 좀 담지 못했고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미리 그 지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인데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책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뭐 예. 그런 분들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아직 이제 아까 이제 질문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던 모셔와야 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담으면 좋겠고요. 국립묘지 바깥에 이제 모셔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국립묘지에 뭐 오지 못했을까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도 좀 담을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그분들이 이 현충원 안장되지 못한 이유 자체가 이제 사료 발굴이나 역사적 발굴이 좀 덜 됐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요, 다른 이유들도 서원을 있어요? 받아서 그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선택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산에 모셔져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상당수 유해를 이제 찾지 못해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현충원의 현충탑에 위패가 있거든요. 이 위패로 이제 모셔져 있는 분도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료가 발굴 안 돼서 이제 서원 받지 못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고 찾는 것도 우리들의 좀 역할이죠. 그렇군요. 이제 뭐 문양목 지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분들도 좀 이제 계실 텐데요. 네. 그분들 중에서는 좀 어떤 분들 꼽으시겠어요? 지역을 좀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들.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는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0명 내외는 되는 것 같아요. 50명 근데 정도? 대표적으로 이제 단지 신채호 선생이 있죠. 근데 비록 이제 출생을 대전에서 했다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주를 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주역이었던 특히 대전의 최초 유성 만세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권수, 이상수 두 지사도 대전 현충 고향 바로 근처에 이제 계시니까 이제 이런 분들 찾아가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재근 대전 현충원의 묻힌 이야기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